네, 5가 제목을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씁시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여기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쭉 풀어보면 어떤 문제들이 자주 나오냐 하면요. 이 글의 구성 전개 자체가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어떤 해결책이 맞는지 잘 짝짓기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영상 수업 끝나고 도식화를 할 건데요. 도식화할 때도 문제점과 해결책 위주로 도식 전개를 정리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음 지칭하는 바, 디스가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말로도 서술 가능하고 영어로도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또 설명문의 글이기 때문에 영어 선택지로 일치하는 바,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기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어법, 어휘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자, 1번 문장부터 볼 건데 주어 동사 표시 한번 해볼게요.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고요. 여러분이 여기 is 자리에 are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네, living이란 동명사는 누가 봐도 단수 취급해야 되는 아이입니다. 사는 것은 이라는 게 복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앞에 스마트폰의 s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스마트폰 없이 사는 건 어떻다고요? 오늘날에는 굉장히 difficult, 상상이 안 돼요.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나가 나오면 반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정말 살 수 없는 걸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려고 그러나를 쓴 걸까요? 바로 이하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나온대요. 글의 전개 구조가 문제점이 나오고 해결책이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 무엇이 있는가를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나오는 문제점들을 여러분이 깔끔하게 도식화로 정리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어 동사를 잡으면 우와 주어가 엄청 기네요. 동사는 can cause 부분이고요. 여기서 cause 동사는 좀 이따 리딩 체크, 여러분이 쪽지 시험 치는 거에 나오는 동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 cause가 무슨 뜻이에요? 유발하다 라는 뜻인데요. 같은 단어로 이런 단어를 좀 필기해 두세요. bring about. 똑같이 초래하다 라는 뜻이에요. 문제를 만들어내다 라는 단어도 이 자리에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을 거고요.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한번 계속 연결해서 볼까요? 자, 소제목이 하나 나오는데 스몬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몬비인가요? 여러분 스마트폰의 스와 좀비의 좀비를 합성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비 같은 뭔가 좀비의 느낌, 좀 이미지를 떠올려 보실 수 있나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좀비족 여러분인 것 같은데요. 자, 세계 도처에 사람들이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walk around 수거 표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사람들의 머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좀비처럼. 네, 밑으로 숙여져 있고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맞아요. 스마트폰을 향하고 있는 좀비 자세를 자세하게 4번에서 풀어주고 있네요. 여기서 시험 나오는 포인트 하나 얘기할까요? 요거 빈칸 나올 거예요. 요거는 형광펜 한번 해놓을게요. 5번 문장 가볼게요. 이것도 형광펜이네. 이거 서술형입니다. 이 문장을 지금 바로 외우세요. 외우는 방법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스몬비라고, 네, 맞아요. 오형식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 사람을 스몬비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오형식 문장 구조는 항상 본문에서 중요하게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스몬비가 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까지 나와 있고요. 또 중요한 거. 서치가 그러한이란 뜻인데 여기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맞아요. 4번 문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을 such people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시험 문제 such people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고개는 숙이고 눈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라고 4번 문장을 우리말로 잘 정리해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당신이 스몬비에 해당이 된다면 다양한 safety problem, 또 문제점이 나오네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볼까요? 구체적인 안전 문제에 대해서 볼게요. 너가 몰라, 못 봤어. 길거리에 있는 구멍을 못 보는 거야. 스마트폰을 보느라.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떨어져서 다치는 일이 생겨요. 여기서 중요한 거 get hurt.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요? 맞아요. 차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차가 오는지 모르고 휴대폰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prevent,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제부터 문제점이 나오고 문제점이 2가지가 나왔어요.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해결책은 간단하대요. 해결책은 바로 여기. 해결책.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도식화를 쓰기로 했으니까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뭐 하는 동안에, 네가 걷고 있는 동안에. 여기 while은 접속사 자리예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during이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자, 문제점과 해결책 다 나왔습니다. 문제점이 뭐였죠? 스몬비족처럼 뭔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고요. 이러다 보면 어떤 안전 문제가 생긴다고 했나요? 맞아요. 구덩이에 빠져요. 다칠 수도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나왔죠? 걷는 동안에는 보지 마라 라는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볼까요? dry eyes, 안구건조증 혹은 텍스트넥, 거북목. 거북목이 어떤 목인지 아세요? 사람이 이렇게 목이 있으면 여기가 어깨면 이 목 부분이 앞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목이 앞으로 튀어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깨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어깨가 뭉친다든지 등이 굽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자주 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스마트폰이 또 뭘 야기할 수 있냐면 다양한 이젠 안전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입니다. 그중 하나의 예시가 바로 안구 건조증인데요. 여기서 when은 뭐뭐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when을 언제로 해석하려면 뒤에 퀘스천 마크가 있어야 when이 언제로 쓰이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볼 때는요, 자주 눈을 깜빡이지 않아요. 너무 열중해서 보면 눈 깜짝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눈을 깜빡여야 눈이 촉촉해지는데 안 깜빡거리니까 눈이 건조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음 페이지. 맞아요. 그렇게 될 때 드라이해지는 일이 생기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가로치세요. You can have 수식. 여기서 which 대시 생략된 거 알 수 있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네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neck pain. 네, 아까 얘기했던 거북목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스마트폰을 계속 내려다보게 돼요. 그러면 목의 스트레스, 그 압박이 증가하게 돼요. 얘들아, 여기서 그 일치불일치 문제의 선택지로 혹은 어휘가 적절하지 않은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increase 부분이에요. 반대말을 적어줄게요. 얘는 감소하다예요.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거 반의어 문제로 어휘 문제나 일치불일치 문제의 선택지로 자주 오답으로 등장하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increase의 반대말이었어요.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많이 문자를 쓰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북목, 목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는요, 목에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요. 압박이 많이 걸려서 그런 거죠. 우리는 불러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텍스트넥,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역시 이 부분도 서술형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어랑 목적격보와 이렇게 동격으로 나오는 오형식 구조는 항상 시험에서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 두 가지 건강 문제가 나왔는데요.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들 바로 안구건조증과 거북목을 얘기하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자주 깜빡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너의 눈높이까지 드세요. 네가 목을 숙이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좀 더 네 눈높이에 두면 목에 부하가 덜 걸리게 됩니다. 바로 중요한 해결책이 19번 문장에서 나왔네요. 또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또한 뭐 할 수 있대요? 목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면 좋대요. 이렇게 두 가지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점에 대해서 볼까요? 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How do you feel? Nervous. 문제점입니다. 긴장하게 되고 초조하대요. 뭐 할 때요? 주변에 없을 때요. around 중요하고요. 또 sad. 이게 문제네요. 슬프게 느낀다는데요. 뭐 할 때요? 스마트폰을 체크할 때 문자 메시지가 혹은 답장이 오지 않았을 때 슬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바로 중독 증상이라고 하네요. 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You can do에서 수식 넣어주세요.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죠? 네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스마트 중독. 어떤 게 있었죠? 주변에 없으면 불안한 거. 그 다음에 문자 답장이 오지 않으면 기분이 슬픈 거. 이거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해결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끄세요. 스마트폰을 끄래요. 특히 식사 시간이나 미팅하는 동안에는 아예 끄라고 해결책을 주고 있고요. 또 you can talk to people.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문자를 보는 대신에 아예 그냥 실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자 대신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결책 두 가지까지 봤습니다. 도시카 준비하실 때는요. 문제점 해결책, 문제점 해결책, 문제점 해결책 총 3가지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꼭 정리되도록 해주시고요. 이 지칭하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예민하게 도식화를 정리해주세요. 약간 집착처럼 디스가 뭔지, 이시 뭔지 밝히려고 하면 훨씬 더 순서 문제나 삽입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